개인정보가 그냥 이미 다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밀번호 자주 바꾸시나요? 저도 잘 안 바꿔요. 그죠? 이게 사람이 다 똑같아. 지금까지는 이제 사이버 탐정 관련해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탐정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사건들이 있으실까요? 현장직들은 에피소드가 되게 다양해요. 여자 아이돌 가수분이 있어요. 거의 탑급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소속사랑 조금 갈등이 있었나 봐요. 소속사 직원 한 분이 해외로 이렇게 뭐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직원이 어느 날 사라지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행방을 조금 추적을 해달라 이렇게 오시긴 하셨는데 사실상 추적을 하기에도 조금 애매해요. 해외를 나가버리면 사실상 저희 쪽에서도 결과적으로 알고 봤더니 잠시 이제 퇴사 기념으로 이제 해외에 갔다가 결국엔 공항에서 둘이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던 그런 사건들은 있어요. 층간소음을 복수를 해달라. 그런 것도 의뢰가 들어오나요 실제로? 처음에 들어온 노래였어요. 그때는 이제 거래가 많이 없으니까 무조건 해야겠다. 공항실 근처에 살아가지고 이 벽을 쳤어요 제가.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한 30분 쳐드리고 중간에 식사하세요 그래서 내려와서 식사하고 다시 한 번만 조금 더 서비스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치고. 탐정의 그 업무 범위가 되게 넓은. 굉장히 넓네요 레인지가. 사실상 탐정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그래도 일단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런. 실제 탐정을 일할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실상 현장 체질이신 분이 따로 있어요. 약간 테토 난 분들이 조금 현장 체질에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상 조금 애견 쪽이에요. 저같이 이제 막 머리로 뭔가 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몸이 잘 못 따라주고. 어떤 게 힘든가요? 뭐 기다림? 기다리는 게 일단 가장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뭐 14시간, 15시간 차 안에서 눈도 떼지 말고 이렇게 계속 봐야 되니까 또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뭐 합법, 뭐 불법 이런 게 없었고 그냥 무조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제 제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정신적으로도 되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이게 직업으로서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현장직은 이제 거의 안 하는 수준이죠. 몇 분이서 뭐 팀 단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의뢰인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그거에 따라 또 비용도 틀려져요. 인터넷에서 쇼핑하듯이 체크해가지고 이제 그 인원 몇 명, 차량 몇 대 많이 투자하신 만큼 많이 증거를 더 수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옵션별 제공이 있죠.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의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야. 차량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사람 한 명에서 계속 쫓아다녀주세요. 이런 옵션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능은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놓칠 수 있고 충분히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팀 단위로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통 다 팀 단위로 하시죠. 그럼 놓치면 어떻게? 만약에 놓쳤어. 놓치게 되면은 이제 의뢰분께 바로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의뢰분들은 막 실망하시지만은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또 다음에 한 번 더 기약해가지고 저희가 뭐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했었죠. 들켰거나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해결했던 것 중에는 거의 한 3-4개월 동안 쭉 길게 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미 여러 업체를 쓰셨어요. 쫓기는 분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왜냐면 여러 업체들이 막 마주치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노시는 분도 계시고 한 몇 바퀴 돌고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그래서 보통 차를 두세 대 바꿔가야 되는 게 한 팀 따라가다가 중간에 빠지고 다른 차가 이제 투입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싸게 해서 좀 뽕을 뽑겠다 약간 이런 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들겠죠. 들키면 어떻게 그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도망가야 돼요. 그래요? 보통 협회에서도 뭐 어느 정도 교육을 해주긴 하거든요. 그런 상황들도. 일본에서는 그런 게 다 정화돼 있어요. 벽 뒤에 숨어서 몇 초 뒤에 가고 일본은 탐정이 합법화돼 있거든요. 신고제를 그런 교육들이 다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면은 잡혀가서 인정하게 되고 처벌을 받게 돼요. 그 자리에서 잡히더라도 뿌리치고 빨리 도망가요. 뭐라도 안 잡혀.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경찰이 와서도 증거가 없지 않느냐. 못 잡아.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협회에서도 교육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것도 어느 정도 불법의 영향을 넘나들기 때문에 저 같은 애견남한테는 되게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자세히는 안 여쭤보겠지만 걸렸을 때 그 일본에서 알려준 룰대로라면 벽 뒤에 잠깐 숨어서 몇 초 세고 자연스럽게 나가라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 자리에서 원래는 바로 퇴장 그리고
다른 분이 입장. 걸린 사람은 그날 바로 퇴근. 한 번 얼굴이 밝힌 사람은 다시는 그 사건에 투입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네. 요 사건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감정적 동요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부분이 뭐 외도 증거 수집이 거의 네. 80%거든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봐요. 가정에서 행복하게 아무렇지 않게 네. 나와가지고 다른 이제 상관 외부 인물이랑 같이 이렇게 껴가지고 네. 행동한다는 것 자체를 다 시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저런 걸 보면 아 진짜 결혼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약간 그런 게 좀 느끼는 것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나요? 그쵸. 이제 배경 자체도 되게 막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를 뭐 이렇게 뱅개치고 가서 유용지기로 하는 거 보면은 많이 화가 나죠. 근데 탐정으로서 거기서 내가 때려줘야지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탐정 역할은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의뢰인들이 딱 요청한 것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를 아무리 완벽하게 해서 갖다 줘도 네. 결국엔 소송 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이혼하게 되면은 내 가정이 파탄 날 뿐더러 그냥 모른 채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확인만 하고자. 의뢰인분이 방금 얘기한 법적 절차를 밟아. 그럼 이 증거 어디서 났냐? 라고 했을 때 탐정한테 의뢰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그건 안 되고 아, 그것도 그건 안 저희가 돼요? 다 계약사항에 써 있어요. 다 본인이 증거 수집한 것처럼 하셔야 되고 어. 본인이 직접 가족이나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잡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를 잡았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선별해요. 저희의 목소리라던가 숨소리, 마스크 뭐 부지직 소리 이거는 어린이 찍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만 음소거를 해서 드린다고. 이게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하다 보니 그렇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증거를 보는 뭐 법원이든 이런 데서 갖고 온 정보인 걸 알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좀 구조리하네요. 실제 수사 기관에서도 탐정분들에게 협조 요청 같은 게 오나요? 법적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 수사 중인 사건은 민간인이 잡을 수도 없고 의뢰를 네. 해서도 안 되거든요.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경찰분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수월하게 잘 풀리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자문을 구하시는 거예요. 어.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가서 법에 접촉되지 않게 네.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탐정 업무에서 합법적인 부분과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탐정이 사실상 합법화되진 않았어요. 어떤 조항이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상호에 탐정이란 이제 이름을 쓸 수 있을 뿐이지 활동에 대한 건 아직까지는 합법이 아니에요. 카카오 같은 데라던가 이런 게 좀 비즈니스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신청을 하고 하면은 사실상 탐정이라는 이유로 많이 반려가 돼요. 제한이 되고 탐정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합법적으로도 좋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흥신소라는 이미지에 덮여져가지고 불법일 것이다. 어차피 뭐 불법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탐정님께서 생각하는 탐정업과 흥신소의 차이랑 합법화가 된다면 어떤 점이 가장 좋을 것 같은지 세상에. 일단은 차이점 같은 경우는 흥신소는 이 돈에 따라 움직이죠. 무조건 돈만 주면 이게 불법이든 아니든 뭐든 실행하는 거고요. 이제 마인드 차이인 거죠. 협회에서 관리 감독 자체적으로 하면서 합법적인 좀 루트로 정식적으로 변호사들이랑 좀 일하면서 체계적으로 해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탐정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탐정이라는 이름이 쓰이게 되면서 흥신소들이 탐정 이름을 많이 가져가서 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네. 현재는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딱 공식적인 자리가 있고 체계가 있다고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 복덕방이라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생겨난 건데 우리도 지금 공인탐정, 수사기관을 보완해주는 뭐 사이버 탐정,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자격증이나 이런 체계들이 생기면은 경찰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사각지대라고 하죠. 민간에서 이제 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공인탐정이 많이 가져가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일이 더 수월해질 거고 관리도 좀 더 쉬워지겠죠. 그럼 국내는 아직까지는 민간 조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많이 화두가 되고 있긴 한데 사실상 정식적으로 인증을 해놓는 직업은 아닌 거죠. 실제로 탐정업을 하실 때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어차피 저희 협회에서도 경찰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분들은 이제 공권력을 이용해서 수사를 하시다가 무조건 맨바닥에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뭔가를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래도 민간 저희 협회에서 자격증 같은 걸 발급을 해줘요. 네. 좀 그것도 멋있게 조금 발급을 해주거든요. 현장에 가서 조금 들여 밀어보고 저희 이런 사람들인데 탐정인데 혹시
협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면은 되게 많이 도와주시긴 하시거든요. 음지의 어떤 흥신소가 아니다라고 네. 인증을 하거나 그쵸. 보여주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런 방법처럼 네. 탐정님만의 또 노하우가 있나요? 그냥 거의 부탁을 하면은 네. 웬만하면 들어주세요. 요즘 사람들은 흥신소 이미지라기보다는 영화는 약간 네. 명탐정 코난처럼 약간 좀 멋있는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네. 흔쾌히 도와주세요. 자기도 장인 요원이 된 건가? 약간 이런 느낌 받아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법학 졸업하시고 맨사 소속이시고 요 타이틀을 들고 또 탐정 일을 하시는데 탐정 일이 단순히 머리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런 사람들이 탐정을 하기 좋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없으면 사실상 안 되더라고. 뭐 아무리 자기 스펙이 뛰어나고 해도 며칠 못 버티고 힘들어. 뭐 당장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되게 막 안타깝긴 한데 저희 회사 모집할 때도 끈기 있는 분들만 위주로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10년째 지금 한 분도 안 나가시고 다 그대로 계세요.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 같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었거든요. 이게 모두가 흥미로워하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탐정님 입장은 그런 거 같아요. 흥미로워만 하지 말고 어. 정식으로 할 수 있게. 뭐 불법이라고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이거 안 좋은 직업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한 행동 보면은 어찌 보면은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불법 합법 상관없이 무조건 정의로운 일이면은 괜찮다. 인간적으로 도와야 될 사람이면 무조건 돕자.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에 시작한 탐정 모토거든요. 그래서 정의가 근데 다를 수 있잖아. 개인마다. 그렇죠. 정의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에 팀 단위할 때도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서로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요. 이게 자기의 윤리관이 그렇죠. 그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 다 생각했을 때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니까 TV에 나온 걸 테고.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윤리관에 해지는 일이지만 그렇게만 맡기지 않도록 제도화가 되는 맞아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탐정님이나 사이버 탐정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나 알리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지. 일단은 저희는 불법을 하진 않습니다. 불법은 아니고요. 막 해킹, 탐정 이러면 다 조금 어둡게 생각하시잖아요. 저희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이제 추적을 하는 쪽이거든요. 예. 미래는 꼭 필요한 직업이거든요. 네. 우리 같은 인력이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세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조금 더 좋은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죠. 예. 그 저희는 평소에 만나 뵙기 어려웠던 분들 100분을 모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탐정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분야가 있거나 사람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퍼에 대해 래퍼! 제가 살 수도 있었는데 못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래퍼의 삶이 궁금해요. 만약에 본인이 랩을 계속 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갔을까라고 예상하시나요? 거의 쇼미 프로듀서 하고 있지 않나요? 오! 저는 되게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저는 그 정도. 내 목소리를 워낙에 랩할 때 유니크하고 되게 멋있고 노래방 가서 제가 피처링 다 해주거든요. 예. 프리스타일로.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쇼미 프로듀서에서 되진 않았을까? 좀 안타까움이 있죠. 약간 트랩하신가요? 분배? 네, 분배 좀. 원하는 거 있으면 바로 해보고 해서 성과 내보고 네. 이거 목적 다 했어? 그럼 또 다음 내가 관심 있는 거 뭐 있지? 자존감도 높으신 것 같고 멋있어요. 인생의 루트 이런 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약간 인생이 힙합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걸음걸이 바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래퍼분들 모실 수 있으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숫자, 좋아하는 숫자 있으시면 몇 번 해커님 이렇게 명명을 해드리거든요. 질문의 숫자 77. 그러면은 77 탐정 대표님 이렇게 명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음걸이 보러 가야겠다. 네, 나가시죠.